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디에 있든 침대 위든 소파 위든 혹은 조용한 어둠 속이든 천천히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오늘 밤은 무언가를 해내야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저 듣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1982년 니콜라 테슬라는 조수와 함께 부다페스트의 한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수는 그가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보였다고 훗날 회고했습니다. 테슬라는 땅 위에 막대기로 무언가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교류 전동기의 설계도였습니다. 종이도 펜도 실험 기구도 없었습니다. 오직 막대기 하나와 흙바닥뿐이었지만 그의 머릿속에서 그 장치는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평생 도면을 거의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장치를 완전히 조립하고 작동시키고 심지어 마모되는 부품까지 확인한 뒤에야 실험실로 들어간다고. 그에게 실험실은 발명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완성된 것을 물리적 세계로 옮겨오는 장소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먼저 해보고 생각하자고 말하는 방식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생각이 끝났을 때만 움직였습니다. 오늘 밤 이 강연이 당신에게 전하고 싶은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증명되기 전에 확신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진짜 힘입니다. 세상이 아직 보지 못한 것을 당신 혼자 먼저 보고 있을 때 그 외로운 시간을 버텨내는 내면의 태도. 테슬라가 위대했던 이유는 천재적인 두뇌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을 때도 자신의 내면에서 이미 완성된 그 그림을 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이 강연을 통해 가져가실 것은 하나의 기술이 아닙니다. 하나의 태도입니다. 누군가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내면의 완결감. 타인이 고개를 끄덕여야만 비로소 내 비전이 진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감각. 테슬라는 수십 년간 조롱과 무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외부의 반응을 자신의 내면 상태와 연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분리의 기술을 함께 배울 것입니다. 지금 눈꺼풀이 조금 무거워지고 있다면 그대로 두세요.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들은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조용히 스며들 것입니다. 억지로 깨어 있으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테슬라가 공원 벤치에서 허공을 바라보며 전동기를 완성했듯 당신의 내면도 지금 이 순간 무언가를 조용히 조립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테슬라의 이야기는 단순한 천재의 전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에서 먼저 완성하는 사람과 외부에서 확인받으려는 사람의 차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묻습니다. 이게 될까요? 맞는 방향인가요? 그런데 테슬라는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알면 오만함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 내면에서 설계하고 검증하고 작동시켜본 결과였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내면의 실험실로 천천히 걸어 들어갈 것입니다. 테슬라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나의 뇌는 단지 수신 장치일 뿐이다. 우주에는 우리가 지식과 힘과 영감을 끌어낼 수 있는 핵심이 존재한다. 그는 자신의 비전이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무언가를 내면으로 수신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밤 당신도 그 조용한 수신의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눈꺼풀이 조금씩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그 고요함 속으로 오늘 밤 한 사람의 이야기를 천천히 흘려보내겠습니다. 니콜라 테슬라. 그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세상을 바꾼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머릿속에서 모든 것을 완성한 뒤 세상으로 꺼내놓은 사람입니다. 한 년, 부다페스트의 한 공원. 테슬라는 친구와 함께 저녁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번개처럼 하나의 형상이 떠올랐습니다. 교류 전동기의 완전한 설계였습니다. 그는 즉시 땅에 막대기를 들고 모래 위에 도식을 그렸습니다. 자서전 나의 발명에서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본 이미지들은 놀랍도록 선명하고 뚜렷했으며 금속과 돌처럼 단단한 실체감이 있었다. 설계도도 실험실도 재료도 없었습니다. 오직 내면의 완성만이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는 모델도 도면도 실험도 필요하지 않았다. 머릿속에서 모든 것을 실제처럼 그릴 수 있었다. 그는 터빈을 생각 속에서 돌리고 균형이 맞지 않으면 그것도 감지했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머릿속에서 작동시키는 것과 실제 작업실에서 테스트하는 것은 결과가 동일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말한 내면의 실험실입니다.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선명함이 곧 완성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준비가 되면 시작하겠다. 돈이 생기면, 시간이 나면, 환경이 갖춰지면. 그러나 테슬라의 방식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외부 조건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내면에서 먼저 완성했기 때문에 외부 조건은 단지 그것을 꺼내는 통로가 될 뿐이었습니다. 조건을 기다리는 태도는 비전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비전 자체를 외부에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내면에서 먼저 완성하는 것이 왜 실행력을 높이는가? 뇌는 이미 경험한 것을 반복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그린 장면은 뇌에게 하나의 경험으로 등록됩니다. 테슬라가 2달도 안 되어 교류 전동기의 거의 모든 유형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천재성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수없이 머릿속에서 그 장치를 작동시키고 오류를 발견하고 수정했습니다. 실행은 그에게 낯선 도전이 아니라 익숙한 반복이었습니다.
비전의 완성이란 외부 자원이 갖춰진 순간이 아닙니다. 내면에서 그것이 선명하게 그려진 순간입니다. 테슬라는 자서전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생각 속에서 터빈을 돌리든 작업실에서 테스트하든 나에게 결과는 완전히 동일하다. 오늘 밤 당신이 잠들기 전 단 한 가지를 해보십시오. 이루고 싶은 것의 장면을 단 30초만 눈을 감고 선명하게 그려보십시오. 소리, 감각, 공기까지. 그것이 테슬라가 세상을 바꾼 방식의 첫 번째 문입니다. 니콜라 테슬라가 교류 전류 시스템을 세상에 내놓았을 때 에디슨은 그것이 위험하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동료 과학자들은 고개를 저었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테슬라의 주변에는 동의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아직 그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주변에서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말했을 때 돌아온 것이 침묵이었거나 당신의 생각이 너무 이르다는 말로 잘려 나간 적이 있다면 잠시 멈추고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내가 방향을 잃은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아직 내 방향을 읽지 못하는 것인가? 이 두 질문은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곳에서 출발합니다. 고독과 고립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고독은 내면이 선명할 때 찾아옵니다. 내가 무엇을 향해 가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혼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반면 고립은 내면이 흐릴 때 찾아옵니다. 방향을 잃었기 때문에 타인의 시선이 두렵고 혼자 있는 시간이 불안으로 채워지는 상태입니다. 테슬라의 혼자였음은 고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비전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테슬라는 말년을 뉴욕의 한 호텔 방에서 홀로 보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그의 연구에 귀 기울이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 창가에 비둘기들을 불러 먹이를 주었습니다.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앞선 생각을 품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방에서 새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모습. 그것은 쓸쓸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선택한 고요함이었습니다. 타인의 인정 없이도 자신의 하루를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잠드는 이 순간에도 당신의 잠재의식은 이 장면을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무언가를 꺼냈을 때 주변이 조용했다면 그 침묵을 이렇게 읽어보십시오. 이 생각은 아직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더 깊이 가져가야 한다. 반응이 없다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혼자 더 멀리 가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방어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 에너지를 안으로 돌리십시오. 테슬라는 에디슨에게 맞서 싸우는데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시간에 다음 설계를 머릿속에서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테슬라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혼자 있는 것이 창의적인 정신에게는 최고의 선물이다. 고독은 도망이 아닙니다.
고독은 비전이 자라는 언어입니다. 당신이 혼자 있는 그 시간이 당신의 생각이 세상보다 앞서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눈을 감기 전에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아무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감각은 방향을 잃었다는 신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상상을 현실에서 잠시 도망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눈을 감고 떠올리는 장면들이 그저 위안이거나 이루어지지 않을 바람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테슬라에게 상상은 전혀 다른 무언가였습니다. 그것은 도피가 아니라 가장 정밀한 형태의 설계였습니다. 테슬라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실제 작업에 서두르지 않는다. 아이디어가 생기면 즉시 상상 속에서 구축하기 시작한다. 구조를 바꾸고 개선하고 그 장치를 머릿속에서 작동시킨다. 그는 실물 모형을 만들기 전 이미 상상 안에서 기계를 돌리고 열이 발생하는 지점을 확인하고 오작동이 일어날 부위를 수정했습니다. 공상이 아니라 감각적으로 구체적인 내면의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1882년 어느 저녁 테슬라는 친구 시게티와 함께 부다페스트 시립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래전 암기해둔 고에테의 파우스트 한 구절을 읊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하늘을 바라보며 시의 언어가 입 밖으로 흘러나오던 그 순간 번개처럼 무언가가 떠올랐습니다. 교류 유도 전동기의 완전한 구조가 완벽하게 작동하는 형태로 한꺼번에 눈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테슬라는 즉시 땅바닥에 막대기로 도면을 그렸고 그 그림은 6년 뒤 미국 정의공학협회 발표장에서 제시한 설계도와 동일했습니다. 공상과 설계적 상상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상은 윤곽이 없습니다. 기분 좋은 장면이 떠올랐다가 사라질 뿐 감각의 깊이가 없습니다. 반면 설계적 상상은 구체적입니다. 그 장면 안에서 어떤 냄새가 나는지, 손에 어떤 감촉이 느껴지는지, 목표를 이루었을 때 몸 어디에서 온기가 올라오는지까지 느낍니다. 신경과학은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감각적으로 구체적이고 반복적으로 정밀하게 그려진 상상은 뇌의 실제 경험에 준하는 신경 흔적을 남깁니다. 테슬라의 상상이 강력했던 이유는 그것이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눈을 뜬 직후 단 5분만 써보십시오. 당신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의 장면을 떠올립니다. 막연히 성공한 나가 아닙니다. 그날 아침 어떤 공간에 있는지, 누구와 함께 있는지, 어떤 말을 듣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그립니다. 그 장면 안에서 숨을 쉬고 그 공기의 온도를 느껴보십시오. 이것이 공상과 설계적 시각화를 가르는 경계선입니다. 감각이 개입되는 순간 그 상상은 뇌 안에서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의 경험으로 등록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처럼 잠들기 직전에 그 장면을 한 번 더 꺼내 보십시오. 의식이 경계를 풀고 잠재의식의 문이 열리는 이 시간에 당신이 그린 장면은
가장 깊은 곳까지 닿습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 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부다페스트 공원에서 시를 읽던 그 순간, 오랫동안 쌓인 내면의 시뮬레이션이 하나의 섬광으로 터져 나왔듯이 당신의 반복된 상상도 언젠가 그렇게 터져 나올 것입니다. 테슬라는 말했습니다. 나는 아이디어가 생기면 즉시 상상 속에서 구축하기 시작한다. 구조를 바꾸고 개선하고 그 장치를 머릿속에서 작동시킨다. 상상은 현실에서 도망치는 일이 아닙니다. 현실이 시작되는 가장 이른 장소입니다. 확신이 강한 사람은 타인의 의견을 무시한다고 흔히 말합니다.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오직 자신만 바라본다고. 하지만 테슬라는 달랐습니다. 그는 반대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것을 방어가 아닌 집중으로 전환했습니다. 의심의 말이 들려올 때 그는 논쟁하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이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1980년대 말 테슬라의 교류 시스템에 대한 반대 여론은 단순한 회의론이 아니었습니다. 에디슨 진영은 교류가 사람을 죽인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고, 고압 교류에 감전된 사례를 팸플릿으로 만들어 대중에게 배포했습니다. 교류는 죽음의 전류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당신이라면 그 자리에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반박 자료를 모으고 기자 앞에 서서 목소리를 높였겠습니까? 테슬라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설계실로 돌아갔습니다. 타인의 의심에 반응하는 경로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방어입니다. 상대를 설득하려 하고 틀렸음을 증명하려 하고 인정받으려 합니다. 이 경로는 에너지를 바깥으로 소모합니다. 논쟁이 끝난 뒤 당신의 비전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지만 당신은 이미 지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면 집중입니다. 의심의 말을 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되 그것을 내가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할 이유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안으로 모입니다. 비전이 더 선명해집니다. 테슬라가 선택한 것은 언제나 두 번째였습니다. 1896년 11월 16일 나이아가라 폭포 발전소에서 생산된 교류 전기가 약 42km 떨어진 버펄로 시에 처음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세계 최초의 대규모 수력교류 발전이었습니다. 그 불빛이 켜지기까지 테슬라는 수년간 위험하다,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시간 동안 한 일은 반론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설계를 더 정밀하게 다듬었고 시스템을 더 깊이 이해했습니다. 의심의 소음은 그를 흩어지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더 좁고 깊은 집중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오늘 누군가의 말에 흔들렸다면 오늘 밤 이것을 해보십시오. 종이 한 장을 꺼내고 딱 3문장만 적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비전이 내 안에 처음 생겨난 순간은 언제인가? 그 의심이 사실이라 해도 내가 계속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루틴은
반박이 아닙니다. 자신의 비전을 다시 손으로 짚어보는 행위입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생각이 두려움이 아닌 이유여야 합니다. 의심을 수정의 신호로 읽으면 당신은 끊임없이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나 의심을 집중의 신호로 읽으면 당신은 더 깊이 내려갑니다. 이 둘의 차이는 결과가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테슬라는 반대 여론이 거셀수록 설계의 밀도를 높였습니다. 소음이 클수록 내면의 고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항은 비전이 실제한다는 증거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에 아무도 저항하지 않습니다. 테슬라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 뇌는 단지 수신기일 뿐이다. 우주 어딘가에 모든 지식과 힘의 핵심이 있고 나는 거기서 끌어당긴다. 그 핵심에 닿으려면 바깥의 소음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의심이 찾아오는 밤, 그것은 당신을 멈추게 하려는 신호가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라는 신호입니다. 확신이 강한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큰 목소리로 선언하고 자신감 넘치는 눈빛으로 군중을 이끄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확신이 아니라 퍼포먼스입니다. 진짜 확신은 아무도 보지 않는 날, 아무도 묻지 않는 새벽에 조용히 같은 자리로 돌아가는 행동 안에 있습니다. 1996년 테슬라의 워든클리프 타워 프로젝트는 사실상 끝이 났습니다. 후원자 JP 모건은 자금을 끊었고 세상은 더 단순하고 저렴한 마르코니의 시스템을 선택했습니다. 미터 높이의 철탑은 단 한 번의 상업적 송신도 하지 못한 채 론가일랜드의 들판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실패라 불렀습니다. 테슬라는 그 판단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비전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자금도 없고 탑도 사라지고 대중의 관심도 떠난 뒤에도 그는 무선 에너지 전송의 원리를 계속 연구했습니다. 화려한 기자회견을 열지도 자신의 억울함을 세상에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다시 실험실로 돌아갔습니다. 확신은 그 반복 안에 살아 있었습니다. 선언이 아니라 돌아가는 발걸음 안에. 오늘 밤 한 가지 연습을 드립니다. 내일 하루 중 단 한 가지 결정을 타인에게 묻지 않고 내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떤 길로 갈지, 어떤 말을 할지. 작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 외부의 승인 없이 오직 자신의 기준만으로 선택하는 경험입니다. 확신은 거창한 결단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이런 작고 조용한 선택들이 쌓일 때 내면의 뿌리를 내립니다. 두 번째 연습입니다. 하루 20분. 알림을 모두 끄고 단 한 가지 생각에만 머무는 시간을 만드십시오. 여러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 지금 당신이 가장 오래 붙들고 있는 질문이나 방향 하나에만 의식을 두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수십 년간 같은 질문을 놓지 않았습니다. 지속의 힘은 바로 그 반복된 집중 속에서
조용히 형태를 갖춰갑니다. 재능은 출발선을 앞당겨 줍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나를 버티는 것은 재능이 아닙니다. 그것은 훈련된 내면의 태도입니다. 확신이란 나는 옳다는 감정이 아니라 증명되지 않은 날에도 같은 방향을 향해 한 걸음을 내딛는 선택입니다. 잠드는 이 순간에도 당신의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 이 말이 그 깊은 곳에 조용히 닿기를 바랍니다. 테슬라는 말했습니다. 인내는 쓰디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 확신은 선언하는 날이 아니라 아무 말 없이 다시 시작하는 날에 증명됩니다. 오늘 밤 그 조용한 용기를 당신 안에 심어두십시오. 오늘 밤 간년이 끝나는 이 순간에도 당신의 내면 어딘가에서는 아직 이 이름 붙이지 못한 가능성 하나가 조용히 숨쉬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밤마다 자신의 실험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 실험실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펼쳐지는 오직 자신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내면의 공간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5개의 흐름을 함께 걸었습니다. 비전은 밖이 아니라 안에서 완성된다는 것. 고독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앞서 있다는 신호라는 것. 상상은 도피가 아니라 정밀한 설계라는 것. 타인의 의심은 막을 필요 없이 내면을 향한 연료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확신은 선언이 아니라 아무도 보지 않는 날에도 조용히 계속되는 것이라는 사실. 이 5 흐름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강처럼 이어져 오늘 밤 당신 안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잠들기 전 그날의 실험을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천천히 돌려보았다고 합니다. 성공한 장면을 되새긴 것이 아닙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각으로 느끼며 그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이 그의 실험실이었습니다. 도구도 조수도 전기도 필요 없는 곳. 오직 집중된 내면의 눈만으로 작동하는 공간. 오늘 밤 당신에게도 그 실험실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 밤 실천은 단 하나입니다. 아주 작고 아주 조용한 것입니다. 잠들기 직전 눈을 감으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혼자 믿고 있는 가능성 하나를 떠올리세요. 누군가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것, 아직 증명되지 않았지만 당신 안에서 살아있는 그것, 그리고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미래의 하루를 단 한 장면만 조용히 그려보세요. 어떤 빛이 보이나요? 어떤 소리가 들리나요? 그 장면 안에서 당신의 몸은 어떤 감각을 느끼고 있나요? 분석하지 말고 그저 그 안에 머무세요. 1분이면 충분합니다. 잠드는 순간에도 잠재의식은 듣고 있습니다. 의식이 쉬는 그 경계에서 당신이 마지막으로 품은 생각이 내면 깊은 곳으로 조용히 스며듭니다. 두려움을 마지막으로 품으면 두려움이 뿌리를 내립니다. 가능성을 마지막으로 품으면 가능성이 뿌리를 내립니다. 테슬라가 매일 밤 자신의 발명을 내면에서 완성시킨 것은 낭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잠재의식이라는 가장 조용하고 가장 강력한 실험실을 활용한 정밀한 습관이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이 마지막으로 품은 생각이 내일의 당신을 조용히 만들어 갑니다. 테슬라는 말했습니다. 내 뇌는 단지 수신기다. 우주 어딘가에 모든 지식과 빛과 아름다움의 핵심이 존재하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당신이 오늘 밤 눈을 감고 그 가능성의 장면을 그리는 순간 당신도 수신기가 됩니다. 무언가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내일의 방향이 천천히 정렬됩니다. 오늘 밤 이 간견이 좋았다면 채널을 구독해 두세요. 다음 간견도 이 시간, 이 고요함 속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시대를 앞선 한 사람의 이야기로 찾아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밤은 오늘 밤의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천천히 눈을 감으세요.